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설명회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찾아와 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가지고 계신 자료 확인을 좀 할게요. 앞에서 이제 비닐백을 받으셨을 건데요. 그 안에 책이 있는 거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것을 실감하게 만들죠. 예, 양쪽으로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예, 거기서는 이제 고등부, 이렇게 빨간 쪽으로 보면 고등부, 초록색으로 보면은 초중등부인데요. 저희들은 초록색 페이지를 첫 페이지로 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있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권의 중철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중1 5과정 설명회라는 자료고요. 다른 하나는 고2 대입 가이드북이라는 자료예요. 네, 세 권 다 있으시죠? 네. 혹시 없으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뭐가 부족하면 나가는 길에 요청하시면 또 드릴 거예요. 네, 지금 저희의 이 설명회는 이게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고생스럽지만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와주신 분들에게 모든 질의응답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도 안 하고 떠들었죠. 일단 2024년 중학교 1학년 5과정 개강 설명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저는 중학교 1학년 팀장 강사를 맡고 있는 정고희입니다. 제 양력은 이렇고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내신 대비에 있어서는 저 이제 담임제로 진행되는데요. 저는 이제 대청중, 역삼중 이런 학교들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국어 공부를 하는 정규 국어 수업 때는 독서 논술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력이 이와 같고요. 네. 그리고 문학을 맡고 계시고 이따가 또 관련 내신 학교는 선생님이 나와서 직접 더 설명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신 두 분의 선생님이 저 한 팀을 이뤄서 함께 하시는 중학교 1학년 선생님이신데요. 또 변혜지 선생님 문학을 맡고 계시고요. 네, 허성민 선생님 비문학을 맡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다 담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별 내신에 대한 문의사항은 각각의 선생님들이 어떤 학교를 맡고 계신지 추후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나중에 찾아가셔서 물어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개강 설명회 와보신 적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와보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의 어머님, 아버님, 재원생이라고 하죠? 재원생 학부모님, 예, 내려주시고요. 그러니까 비재원생, 처음으로 우리 학원 와보시는 학부모님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세 분 정도가 이제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님이시고요. 그 외에는 처음이라서 아마 이 학원 자체의 모든 시스템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과정이라고 말하면요. 이제 학원에서는 마지막 2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11월과 12월에 저희들이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막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첫 시험이 끝났어요. 여기서의 첫 시험이라는 거는 중간고사를 얘기하는데요. 이제는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자유학년제가 아니라 자유학기제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1년에 한 학기는 시험을 보게 됐는데 잠신중, 언주중, 단대부중, 서일중 이런 학교 학부모님이 계신다면 그 학생들은 1학기 때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그 외에 대부분의 학교가 2학기 때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이 시점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첫 시험이 끝난 직후입니다. 네, 그래서 첫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받게 된 가장 첫 번째 문의랄까요? 이 학원 다니면 100점 맞나요? 너무 절박한 목소리로 전화가 온 겁니다. 자, 뭘 의미하겠습니까? 중간고사를 봤는데 100점이라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매우 최하점을 맞았을 수도 있죠. 근데 매우 절박한 목소리로 여기서 데뷔하면 100점 맞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간절한 거죠. 그쵸? 근데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 이게 들어보신 얘기가 있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100점 맞아보지 언제 맞아보냐. 야, 그래도 이번 내신 때 100점 맞아봐야지. 고등학교 가면 100점 맞기 어려워.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학부모님들, 그게 이제 옛말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 중에 이번에 자제분이 뭐 중간고사 100점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인 걸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중학교 국어 시험이라 그러면요. 사실 어머님, 아버님 세대 때만 해도 뭐 그거 학원을 왜 다닙니까? 과외가 웬 말입니까? 자습서 우리말 적혀 있고요. 우리말 읽는 건데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국어를 공부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근데 이미 그 개념과는 너무나 다른 시대가 됐다는 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중학교 1학년도요. 학교마다 난도가 너무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출제 경향이 굉장히 뚜렷하게 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똑같은 교과서를 보지만 이 교과서에서 절대 담아내고 있지 않은 고등학교 내용까지 다 가르치고 그 내용까지 반영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외부 지문을 끌어가지고 완벽하게 수능형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학교는 교과서 개념에 충실하게 문제를 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100점, 또 다른 학교에서 80점, 알고 보면 비슷한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100점 맞았다 해서 사실은 안심할 일도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성적이 낮다 해서 아니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100점 맞아야지 언제 100점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이제는 중학교 1학년 때 100점 안 맞으면 언제 100점 맞아? 이거는 정말 옛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지금 중학교 1학년에 출제 경향이랄까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험지를 직접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좀 자료로 저희들이 뭐 출제 경향 분석집을 따로 내거든요. 그래서 매년 초에 그걸 책으로 발간을 합니다. 그거는 꼭 나중에 연과정 시기가 됐을 때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일단 출제된 시험을 보면 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번에 어떤 학교에 이제 대청중이라는 학교를 제가 이제 맡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1번 문제에서부터 막혔어요. 왜냐하면 1번 문제 동해바다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뭐 동해바다 성찰적인 작품이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사색적이다 라는 그 단어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색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른들이 생각할 때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문학의 개념으로 접근할 때는 성찰적 개념이 익숙했는데 아이들이 사색적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굉장히 좀 퀘스천 마크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쪼개서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사색적 어조다라고까지 풀이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고시를 다뤘던 교과서에서 뭐 사색적이라고 풀이를 해놨죠.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총합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문학 개념어들을 시험 전에 애들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험 전날에 사색적이라는 어조도 기억해 둬라라고 말을 했거든요. 1번 문제 딱 사색적 어조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거를 조금 요점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1, 2, 3, 4, 5번 선택지가 있는데 요 선택지의 폭이 넓으면 한마디로 뭐가 오답이고 뭐가 정답이고가 분명할 때는 답을 고르기가 쉬워져요. 그런데 요 선택지의 폭이 좁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다 맞는 말 같은데 거기서 이제 오답이 뭔지를 골라내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의 그 시험 문제를 보면요. 일단 선택지 구성의 폭 자체가 좁아요. 그래서 선명하게 오답을 고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 개념 같은 것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개념들도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제 경향이 학교마다 있고 난도가 학교마다 굉장히 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맡은 학교들의 어떤 출제의 출제 분위기를 여기다 좀 수록을 해놨는데요. 하나 기억해 두실 것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내신 대비가 정말로 만만치는 않다는 거, 그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신 대비를 꼭 해야 되냐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내신 대비를 꼭 하시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사실 내신 대비라는 건요. 제가 이제 이제 아이들을 맡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이 뭐 2분 정도가 계시고요. 앞반과 뒷반을 나눠서 들어가세요. 그럼 아무래도 학급의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얘기가 나오려다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설명이 조금 다르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반별로 약간의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모든 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뭐 앞반과 뒷반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물어봐가지고 알아내죠. 그래가지고 필기를 받아가지고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를 다 종합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해야 아무리 꼼꼼한 애라도 선생님이 말하는 걸 다 적어가지고 다 외우는 게 그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뭐 앞반과 뒷반으로 과목 선생님이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설명이 약간의 차이점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아이들에게 다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배웠던 개념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는 저는 정말 꼭 학원에서 시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고등학교 입시에 중학교 1학년 내신 대비 반영이 안 된다는데 이거 꼭 시켜야 되냐라고 물으시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고입 반영이 안 되는 거는 스스로 알아서 하고 고입 반영이 되는 것만 학원에서 열심히 한다고 그 전략이 먹혀가지고 이거는 잘 못하고 이거는 잘하고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찍부터 내신 대비는 학원에서 그 커리큘럼 따라서 탄탄하게 시키는 거 꼭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물어보시죠. 이제 내신 대비랑 수능 국어가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들은 오가정 설명회라는 자료집을 보시면 오가정 설명회 자료집 3페이지에 제가 상수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 오가정 설명회 자료집 3페이지를 나중에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권하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저는 아주 간단하게 PPT로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내신 대비와 수능 국어 뭐가 다르냐? 사실 내신 대비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별 기출 경향에 맞는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강사들이 효율적으로 가르쳤을 때 공부가 좀 부족했던 학생들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내신 대비입니다. 그런데 또 수능 국어는 다르죠. 이 수능 국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독해력을 키워서 국어적인 이해 능력을 키워가지고 결국은 봐야 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감상 원리, 독해 원리, 자, 감상에도 원리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상 원리와 독해 원리를 익혀서 꾸준하게 사고력을 배양해서 봐야 하는 것이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장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신 대비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단기전으로 임하는 시험이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질문들 여기다가 적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1월, 12월 오가정에 준비한 내신 대비와 정규 강화 투트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요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설명에 앞서서 설명회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요. 설명회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요. 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이제 입시 개편안이 어떻게 됐는지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거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와 8페이지, 7페이지와 8페이지까지는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넘어간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의 변화를 제가 또 상수를 해뒀습니다. 역시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저런 변화 가운데 저희 산학원이 이 변화에 앞서서 굉장히 좀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좀 여러모로 많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근학교는 요즘 지금 뭐 논술대회 같은 것도 한창이고요. 요즘 시즌이 뭐 대학에서는 이제 수시 모집을 하면서 뭐 면접, 논술 준비를 하는 시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근학교에서 뭐 지금 논술대회 같은 것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일찍부터 작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저희들 교재 자체를 논술형 서술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마련한 내신 대비와 정규 강화 투트랙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당장 11월부터 저희는 내신 대비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하게 되면 기본 한 달 동안은 교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 다가오기 직전에 이제 기출을 오픈해서 이 기출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해제하는 그런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신 일정은 앞선 한 달 동안은 교과서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막판에 이제 기출 해제를 통해서 기출 경향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주지를 시키는 것,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자유학기제지만 요번에 시험을 안 보는 학교들도 있죠. 미리 본 학교도 있고
자유학기제를 채택할 수 있음에도 자유학년제로 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생각할 때 정규 수업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내신 대비도 물론 하지만 정규 수업까지도 마련을 해서 투트랙이라는 것은 병행을 합니다. 네. 이게 조금 개념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원학교라는 학교 아실 겁니다. 예,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이제 미술이나 뭐 음악을 시키는 학교 중에서 또 우수한 학교죠. 근데 그 학교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일찍부터 수능국어의 중요성을 굉장히 좀 공감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시험 기간인데도 정규 국어, 즉 수능국어 수업을 듣게 하고 듣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신 대비 기간에도 원하신다면 수능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정규 수업이 동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기간에 정규 강화 수업, 즉 수능 국어 수업도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험 대비를 시키고 특히 뭐 대청중 같은 학교 한번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국어적인 이해 능력이 없으면 시험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 개념을 아는 거는 아주 기본이고요. 국어적인 이해 능력을 가지고 그 알고 있는 개념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느낀 거는 일단 국어적인 이해 능력 자체를 정말 제대로 탄탄하게 기르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정규 강화, 즉 수능 국어 수업에 있어서는 계속 문학과 비문학, 독서 논술로 나누어서 학생들이 글을 읽고 제대로 그 원리를 가지고 글에 접근하는 능력을 길러갈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내신 대비와 수능 국어 두 개가 모두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학교마다 약간의 기간은 다르지만요. 기본 한 달 플러스 알파 몇 주의 기간 동안에 내신 대비가 진행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정규 역시 돌아간다는 점. 독서 논술과 비문학과 문학 그리고 문법까지 포함을 시켜서 정규 강화 수업도 병행한다는 점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말 궁금하실 내신 대비반 좀 안내를 드릴 건데요. 혹시 여기 써져 있는 학교에 해당하는 어머님 혹은 아버님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네. 아마 이 학교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학교 내신은 언제 하나 가장 궁금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저희는 이와 같은 학교들을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다면 은성중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본다고 했었지만 결국 중간고사 안 봤고요. 기말고사도 안 본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은성중은 빠져 있고요. 대치중 같은 경우가 중간고사를 안 봤었죠. 그런데 이제 기말고사를 받고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시험 범위가 매우 많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숙명여중도 중간고사를 안 봤었는데 이번 기말 때는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두 학교는 1년에 한 번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 외의 학교들은 이제 막 중간고사가 끝났고 이제 다가오는 기말고사 준비해야 될 때가 벌써 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1단계는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부터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주 복습 테스트가 있어서요. 복습 테스트의 기준 이상을 넘기지 못할 때는 남아서 선생님이 또 따로 지도를 하죠. 네, 그렇게 저희는 한 달 내에 최대한 시험 범위를 다 끝내고 그리고 나서 시험이 가까이 임박했을 때 이제 기출 분석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학교별 기출 훈련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내신 대비 학교는 스케줄이 이렇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달 동안의 스케줄이잖아요. 그럼 2달 동안의 스케줄에서 학교마다 조금은 달라요. 뒤에서 더 보여드리겠지만 역삼중 같은 경우가 시험이 좀 일찍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삼중은 뭐 5주 정도에서 끝난다면 다른 학교는 6주까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내신 대비가 진행이 돼요. 내신 대비가 좀 길지 않냐 하시지만 저희들이 5주, 6주 돌려봤을 때 결코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한 달 남짓 플러스 알파 2주 정도의 기간이 내신 대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마다 시험 전날 혹은 시험 직전 주말에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딱 요 시기가 돼요. 그러면은 저희는 2달 동안에 또 핵심적인 문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정규 국어에서는 문법에 집중하는 커리큘럼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11월, 12월 내신 대비 학교에 해당하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제가 지금 쓱쓱쓱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회 자료 보시면 조금 뒷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네, 19페이지와 20페이지를 보면 이제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표는 20페이지에 수록이 돼 있어서요. 설명의 자료 20페이지 보시면 이 표가 똑같이 나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는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데스크 가시거나 수업하는 건물로 오시면 교재, 과제집, 그리고 주차 자료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연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만든 교재와 과제집 제공을 하는데요. 일단 교재는 단원별 핵심만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교재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과제집에 있어서는 해당 출판사의 뭐 자습서, 평가 문제집 등등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살 필요 없이 저희들이 다 과제집 안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문제집 사실 필요 없고요. 저희 학원 이제 보내주시면 교재와 과제집 그리고 저희들이 매주 제공하는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내신 대비는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매주 저희들이 굉장히 공들여 만든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막판에 이제 학교 기출문제를 포함해서 강남권 기출까지 아이들이 접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와, 이 학교는 이렇네. 라고 아이들이 먼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체감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맡았던 역삼중 같은 경우는요. 직전에 봤던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가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문학에서요. 그래서 공부가 탄탄히 되어 있었던 친구들도 전날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선생님 이거 왜 이래요? 나 이거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렇게 또 반응을 했는데 그 기출문제 정확하게 교정하고 잡고 가니까 그 다음날 그 문제를 또 맞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기출이 참 중요하다는 거 어머님께 그리고 아버님께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 학교별로 어떤 식으로 수업이 편성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내용은 이 책자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강 안내문 책자를 보시면요. 개강 안내문 책자에 32페이지부터가 학교별 내신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개강 안내문 책자 동시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앞에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삼중이 가장 일찍 시험을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삼중은요. 제가 맡고 있고요. 토요일에 한 타임, 일요일에 한 타임 이렇게 총 2개의 시간대로 편성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역삼중이라는 학교가 인근 학교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교가 2개의 시간대를 다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삼중의 경우는 토요일에 10시 클래스, 일요일에 저녁 6시 클래스 이렇게 2개의 클래스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삼중인 친구들은 11월 초에, 11월 첫 주에 수업이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6회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직전 보강의 횟수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신으로 따지면은 3시간짜리 수업을 5주 동안 하고 시험 보기 전날에 직전 보강 이때 이제 기출 풍정리해주는 시간이죠. 이렇게 해서 6회 동안의 내신이 마무리가 돼요. 그럼 앞서 보여드렸었던 표를 보면 이 문법 2주의 커리큘럼을 이 역삼중 학생들 같은 경우는 따라올 일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 2회 뭐 원한다면 1회만 선택해도 되고요. 원한다면 이걸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애들이 또 예비 중2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중요한 문법 수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삼중의 경우는 커리큘럼이 이렇게 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개강 안내문 책자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역삼중이 시험이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A그룹인데요. 이제 B그룹 같은 경우는 개포중, 구룡중, 대치중, 숙명여중, 신천중, 중동중, 진선여중, 휘문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허성민 선생님, 변혜지 선생님 저기 뒤에 계시는데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께서 각각 해당되는 학교에 매치되는 선생님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뭐 기출이 궁금하시면 가서 또 물어보시고요. 학교랑 관련된 질문은 이따가 각각 선생님들 통해서 또 의문점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포중 같은 경우는요. 요번에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또 시간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일요일 10시 한 타임밖에 없는데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또 많이 모이는 클래스라서 또 만약에 이제 개포중 어머님 아버님이 계신다면 빨리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구룡중 또 같은 허성민 선생님이 맡고 계시고요. 토요일 10시 클래스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역삼중 같은 경우에 만약에 토요일 클래스에 이제 수강 신청을 하셨는데 어떤 주는 토요일이 안 된다 하는 경우는 고주만 일요일로 전반 그러니까 고주만 반을 바꿔서 등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개포중이나 구룡중 등등 여기 이제
2개 타임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있어서는 그런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맞춰서 꼭 등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룡중은 토요일 10시 기억해 주시고요. 대치중 같은 경우가 저희도 어떻게든 좀 토요일, 일요일 중에 수업을 편성하고 싶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마다 다 정해진 시간대가 이게 수업이 있다 보니까 또 대치중 금요일로 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치중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계신다면 좀 조절을 해서 금요일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치중이 중간고사를 안 봤었죠. 그리고 기말고사 범위에 있어서는 요번에 듣자 하니까 굉장히 좀 범위가 많을 것 같다고 선생님이 예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치중은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 학교 금요일 6시입니다. 자, 숙명여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고사 보지 않고 기말고사 보고 이 학교는 워낙에 또 기출이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네, 허성민 선생님이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신천중 역시 금요일 반인데요. 이번에 또 신천중 어머님들 아버님께서 막 연락 오셔가지고 신천중 수업 너무 원하는데 금요일 반이라서 아쉽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신천중 굉장히 또 100점도 많이 나오고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강의하셔가지고 학생들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신천중 금요일 6시고요. 자, 중동중은 일요일 6시, 진선여중 2타임입니다. 그래서 진선여중 같은 경우는 역삼중이랑 똑같이 시간대가 2개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있을 때는 바꿔서 수강이 가능하신 거죠. 그리고 힘은중 일요일 2시.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B그룹으로 묶이는 학교들의 경우는 이제 내신의 일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역삼중과는 조금 다른 것이 내신 6회라는 점은 같지만 시험 요일이 다르기 때문에 요 학교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문법 2주를 다 듣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수능까지 가지고 가는 핵심 문법 수업 그거 하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5번의 수업 플러스 직전 보강 1번 역시 시험 전날에 보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학교 시간대에 따라서 시험 직전의 주말에 보강 수업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학교마다 상세 공지 나중에 따로 나갈 거니까 잘 그냥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B그룹 커리큘럼입니다. 요번 커리큘럼 그룹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C그룹이 끝인데요. 대명중, 대왕중, 대청중, 도곡중, 서운중 쉽게 말하면 시험이 가장 늦은 축에 해당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개원중 변혜지 선생님이 토요일 6시에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명중 역시 똑같은 변혜지 선생님, 대왕중도 혜지 선생님. 그래서 토요일 6시, 일요일 2시, 토요일 10시 해당되는 시간대에만 등원하실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 혹시 대청중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계십니까? 예, 이 대청중 같은 경우가 원래는 토요일, 일요일이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규 국어, 즉 수능 국어 수업을 좀 꾸리다가 보니까 부득이하게 요번에 토요일 수업이 금요일 수업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수업을 선택해 주시거나 일요일 수업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요일 6시 수업은 좀 마감이 임박할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수업 같은 경우는 좀 소그룹 수업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선택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청중 중간고사반을 혹시 보내셨었다면 그때랑 좀 달라졌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시간대가 이렇게 2개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청중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께서 2분 계시다고 하니까 다들 국어는 잘 봤나요 이번에? 아닙니까? 어땠나요? 괜찮습니까? 네? 충격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충격받아서 이렇게 또 친히 나오신 거죠. 많이 어려웠어요. 애들이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대 2개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도곡중 허성민 쌤이 맡고 계시고요. 토요일 2시. 서운중 혜지쌤이 맡고 계십니다. 일요일 6시. 이렇게 이제 수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C그룹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학교들은 총 6회 수업이고 요 6회 플러스 직전 보강까지 그래서 이제 7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왜 7회까지 들어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기간이 좀 길어요. 즉 시험 날짜가 되게 늦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좀 길어진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경우에 마지막 한 주 수능까지 가져가는 핵심 문법 수업 요거 하나 이제 정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학교들마다 굉장히 좀 시험 기간이 길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요 긴 기간을 통해서 사실 많은 걸 학생들이 배우고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늘어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요 기간 안에 굉장히 저희들이 탄탄하게 타이트하게 학생들 잘 관리해서 가르칠 거니까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제 내신 대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희 학원에 내신 미대비 학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신 대비를 저희가 편성을 못 해주는 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에게 그래도 교재랑 과제집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이것은 뭐 관련 문자를 보내면 신청을 하면 되는 거라서 이제 자세한 방법은 추후에 안내가 될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정규 강화반 수업도 조금 안내를 드릴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신 5과정 설명회 자료 21페이지를 펼치시면요. 21페이지를 펼치시면 자, 우리가 방금 전까지 들었었던 1주에서 5주의 기간 동안 뭐 대청중, 도곡중, 뭐 대왕중 그 학교들 다들 내신 대비를 하잖아요. 요 기간 때 원하시면은 정규 국어 수업이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어머님께서는 좀 욕심을 부리자면 내신 대비하면서 정규 국어 수업 들을 수 없냐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시도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런데 한 몇 주 정도 하다가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정규 국어는 좀 스탑하겠다라고 하셨고요. 저의 경우는 뭐 대청중 학생인데 2주 동안은 계속 정규반에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신 준비 안 하니 했는데 일단 정규 국어 듣겠다고. 그런데 3주부터 이제 내신 대비로 이제 전환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유기적인 짜임이라는 게 있도록 커리큘럼이 이렇게 끌어져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신 대비를 시작부터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모든 폭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비문학, 독서논술 문학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주 동안 저희가 이제 마지막 사실 3주입니다. 5주의 문법, 6주의 문법, 그리고 마지막 7주에도 이제 문법 수업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약간 복잡할 수 있어서 최대한 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기간 동안이 대부분의 학교가 내신 대비이기 때문에 이 정규 수능 국어는 이렇게 세 타임밖에 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혜지 선생님이나 허성민 선생님은 다 내신 대비 학교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기간에는 수능 국어 수업을 전담을 하게 돼요. 원래는 제가 독서 논술, 허성민 선생님이 비문학, 문학 선생님, 변혜지 선생님이 문학을 맡고 계신데 이 기간에는 그냥 제가 수능 국어 수업을 다 맡아서 진행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수능 국어와 역삼중과 대청중을 담당해서 두 달을 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도곡중은 허성민 선생님, 뭐 대왕중은 변혜지 선생님 각각 맡은 학교들이 있으시다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주가 됐을 때야 비로소 모든 학교가 시험이 끝나요. 학교마다 약간의 시험 기간이 다르니까요. 이때는 이제 저희 3인의 강사가 다 올타임 정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마지막 주만 학생들에게 저희 3명의 강사가 수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이 고민해서 일단 내년에 교과서가 바뀌는데 지금의 중학교 1학년은 바뀌는 교과서가 아닌 교과서로 마지막 공부를 하게 되는 세대거든요. 근데 아쉬운 게 올해 중학교 1학년 핵심 문법이 품사인데 이게 단어의 분류에 해당하는 단원입니다. 그런데 단어의 짜임에 해당하는 형태소라든가 뭐 의문에 대한 개념이 사실 따로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태로 학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아쉬우니까 저희가 마지막 7주 차에는 뭐 단어의 짜임 그리고 문장 성분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한 문법 개념들 넣어주도록 이렇게 마지막 주에 문법 수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국어에 관련된 커리큘럼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문학은 현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학평, 모평에 수록된 지문을 공부를 하거든요. 요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건 여름방학부터 이렇게 이제 이미 상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준에 해당하는 영역별 중요한 지문들 보고요. 저희들이 지금 4과정인데 이미 4과정부터 조금 고도를 높여서 일주일에 지문 2개씩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문 2개씩 일단 대표적인 지문 제목만 넣었는데요. 지문 2개씩 소화를 하고요. 독서논술 같은 경우는 영역별 도서를 이제 읽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역사와 심리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필독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이 작품들이 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요거는 이제 09년 교과서 공부 개정판에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있었던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정도 수준의 내용인데 지금 아이들의 수준으로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학 작품들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지만 또 처음 온 분들이 계시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대청중 뭐 학부모인데 나는 뭐 한 주 정도는 수능 국어 좀 들어보고 그 다음 주부터 들어갈 거야 라고 하신다면은 뭐 한 주 정도는 요 수업을 들었을 때 수능 국어를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뭐 내신으로 전환을 하시면 뭐 내신 수업 2주차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선택은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험 대비하는 학교 이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전국권이라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주말 동안에만 뭐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여기서 수업 듣고 들어가는 내려가고 이런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은 특히 여기 서울의 강남권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아직 자유학년제인 학교들도 그것을 채택하는 학교들도 좀 있거든요. 즉 자유학기제로 전환하지 않은 학교들도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 없는 경우는 요 수능국어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끊임없는 요구,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5주차 가면은 또 커리큘럼이 이렇게 짜여 있고요. 요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여기 계신 내신 대비에 해당하는 학부모님들은 이 5주차까지는 사실 내신 대비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은 하실 수 있지만 좀 무리일 수 있는데요. 5주차 때 요 강남권 기출 고난도 모의고사를 한번 보면서 중학교 1학년 문법 정리를 한번 쭉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 강남권 기출 문제를 봤을 때 와, 이거 진짜 수준이 만만치 않은 문제들도 꽤나 나오구나 해가지고 요건 한번 묶어가지고 모의고사식으로 학생들에게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문법 수업 마련을 했고요. 중학교 2학년에는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가 바로 시험에서 만나게 되는 핵심 문법이에요. 그래서 6주차 때는 요거, 7주차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까지 가져가는 핵심 문법 이렇게 편성을 했고 만약에 수업을 듣게 하고 싶지만 여의치 않으시다 하면은 이제 온라인도 가능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독서 논술 기본적으로 책을 읽고요. 제 시간에는 항상 논술 문제를 분석을 해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논술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가지고 오냐면 대학 입시 논술 문제를 가져와서 중학교 1학년의 수준으로 편집을 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학 입시 논술 문제를 적용시켜가지고 학생들이 논술을 쓰도록 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매주 글 하나씩을 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쓴 글에 대해서 첨삭을 받게 되는 거고요. 본인이 쓴 글에 대한 모범 답안 또한 학생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독서 논술 같은 경우는 매주 책을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여부를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과제집은 다 기본적으로 독서 논술은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서술형 훈련을 시키고 있고 또 좋은 글 필사하기를 매주 학생들은 과제로 부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문학은 일단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한 개념,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교과서 수록 작품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커리큘럼이 이렇게 짜여 있고요. 매주 역시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이 내용을 소화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테스트에는 기본적으로 강남권 기출 유사 서술형 한 문제씩 들어갑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앞서서 설명을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잠깐 언급했었던 그 논술형, 서술형이 강화되는 그런 변화의 흐름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이런 식으로 좀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테스트에도 서술형 하나씩 넣고 과제집도 되도록 최대한 많이 서술형을 좀 넣어서 학생들이 자꾸 서술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비문학은 독해 원리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영역별 주요 지문들 보게 될 건데요. 비문학 역시 매주 복습 테스트가 있고요. 그 테스트의 점수가 미달일 때는 재시험을 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법. 사실 저희 학원이 문법에 대한 목마름을 조금 더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어떤 입시 안으로는 사실 문법이라는 거는 좀 자신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었는데 이번에 개편된 입시 안에 따르면 이제야말로 문법이 공통 과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문법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그 개편안에 맞춰서 더욱더 문법을 신경을 쓰게 됐고 이 5과정 안에서 문법 좀 더 많이 다루게 됐고 내년에 이런 변화는 이어질 전망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문법
총정리하고요. 중학교 2학년 시험 때 써먹을 문법, 그리고 수능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중요 문법들 이렇게 가르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1학년 문법의 경우는 아예 고난도 모의고사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이 강남권 기출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 좀 체감을 하게 하면서 공부를 시킬 예정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는 내신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요 문법 수업은 좀 듣게 하고 싶어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모든 수업이 온라인 실시간 링크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고 그 온라인 링크는 받아두시면 무한 반복 재생이 됩니다. 그럼 언제든지 보고 또 복습을 하실 수 있고요. 그 해당 주차에 해당되는 모든 자료와 과제 역시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방법도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모든 테스트 결과 문자로 가고요. 그리고 저희는 과정별로 종합 성적표까지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매주 쓰는 논술문이야말로 학생들이 매주 글쓰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데요. 매주 채점해서 이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반 같은 경우는 5과정 교재 과제집 매주 제공되는 주차 자료 이미지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정규 국어 과제집에는 요즘 아이들이 어휘가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정말 시험이 좀 거의 어휘와의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일단 낯선 어휘에서 많이 막혀요. 그래서 이 어휘가 무슨 뜻이지 하면서 결국 개념은 알아도 어휘에서 막혀가지고 틀린 답을 고르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휘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 어휘라는 거는 그래요. 사전을 통해서 뭐 외우거나 아니면 문맥에서 깨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즉 많이 읽은 친구들의 어휘력이 좋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비문학 지문이든 문학 작품이든 많이 접할수록 어휘라는 거는 그 맥락 안에서 어휘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휘력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수능국어 수업 안에서는 독서논술을 통해서 책 많이 읽히고 비문학과 문학을 통해서 작품과 지문 많이 접하고 그리고 과제집 안에 아예 어휘 코너를 마련을 해서 어휘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수록된 모든 내용을 제가 그냥 PPT로 간략하게 보여드렸어요. 자, 저는 일단 독서논술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도 좋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지금 다 내신 대비에 해당하는 학부모님이실 것 같거든요. 혹시 내신 대비가 아닌 2학기 요 남은 2달 동안 내신 대비 우리 아이는 안 해도 됩니다라는 학부모님 계십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두 선생님 나오셔서 각각 맡은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문학선생님 나오신 김에 또 문학에 대한 이야기, 비문학선생님도 비문학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제가 이제 독서논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나오실래요? 네, 일단 내신학교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서운중, 대왕중, 대명중, 개원중, 신천중, 그리고 진선여중까지 이렇게 6학교를 맡고 있습니다. 내신 얘기부터 잠깐 드릴게요. 일단 신천중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중 같은 경우에는 좀 자랑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요. 총 학생 수강생이 금요일 6시였기 때문에 많지는 않았습니다. 13명 정도가 수강을 했었고 이 13명 중에 9명이 100점을 받았습니다. 신천중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는 아니었고 그런데 문법 부분에서 굉장히 꼼꼼하고 까다롭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있는 기본 개념으로 나왔지만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필기를 해주시거나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개념 프린트를 주신 부분에서 많이 나왔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신 대비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학교에서 받은 프린트 같은 것들을 취합을 해서 그 개념들을 아이들이 잘 녹여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신천중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말고사 때는 2학기 교과서에 문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문학이랑 2학기 단원에 해당하는 문법 단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휘의 체계와 양상이라는 단원인데요. 그 단원이 되게 꼼꼼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2학기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소설 중에 뭐가 있냐면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설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중문 안반 뒤에 숨겨두었던 공이 간데 없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소설을 이해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아시겠죠 어머니들? 중문이라는 말을 아이들이 모르고 안반이라는 말을 아이들이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학교 교과서에 사실은 사전적인 의미들을 다 적어두지만 사전적인 의미를 듣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진행하면서 중문이 도대체 뭐고 안반이 도대체 뭐고 이런 것들을 지루하지 않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이들이 진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대명중 같은 경우에 기출이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된다? 예년도 기출을 제가 시험 전날에 아이들한테 풀렸었는데 거의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구성까지 완전히 비슷하게 출제된 문제가 5문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전날 대명중 같은 경우에는 더 특히나 기출을 풀어보는 게 중요했고 기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닌데 대명중은 트레이드마크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언제나 서술형 4문제가 나옵니다.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은데 완벽한 조건에 맞춰서 적지 않으면 부분 접수가 없이 그냥 4점, 5점이 훅 까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서술형 연습을 하는 것이 대명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왕중 같은 경우에는 미래엔 출판사예요. 대왕중, 개원중이 미래엔 출판사인데 미래엔 출판사가 교과서의 구성도 사실은 좀 독특하고 똑같은 작품을 다른 출판사에서도 싣고 있는데 교과서의 해석도 독특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교과서 출판사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나 대왕중도 그렇고 개원중도 그렇고 선생님들에 따라서 학교 출판사 교과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게 맞아 라고 하면서 따로 선생님들이 설명하신 게 정답으로 문제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왕중이나 개원중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를 확인해서 기존 교과서 내용이랑 분석을 한 다음에 얘들아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신 걸로 우리는 외워야 돼. 이렇게 정정을 해주자. 이렇게 분석하는 게 꼭 필요한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개원중 같은 경우에는 이번 중간고사 때 역대급으로 시험 범위가 많았습니다.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들이 소단원으로 치면 한 4개 정도, 그러니까 대단원으로 치면 2개 정도가 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개원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험 범위가 소단원으로 치면 7개, 대단원이 4개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시 2개, 소설 2개, 수필 2개, 희곡 1개까지 아이들이 소화해야 되는 분량들이 굉장히 많아서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답을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갈 단원들은 거의 다 나갔기 때문에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에 들어갈 단원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단원 4개 중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4개의 정해진 단원 안에서 훨씬 세부적이고 꼼꼼하게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겠죠. 그래서 그 학교에 맞게 개원중은 훨씬 꼼꼼한 대비를 기말고사 때 대비할 예정입니다. 서운중 같은 경우에도 한 30명 정도가 수강생이었는데 절반 이상이 100점이 나온 학교가 서운중입니다. 서운중은 사실은 시험 문제가 안 어려운 게 굉장히 몇 년 동안 어렵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선지 같은 것들이 거의 그대로 나오고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성찰적이다라는 용어를 나왔으면 어려운 학교들은 사색적으로 바꿔서 출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서원중 같은 경우에는 성찰적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바꿔서 출제하는 게 예년의 어떤 출제 경향이었다면 서원중도 이제 코로나 시기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니까 난이도를 살살살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이도에 맞게 어휘를 다양하게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진선여중을 제가 빠뜨렸죠. 진선여중이 이번에 역대급으로 시험 난이도가 어려웠는데 진선여중이 사실은 2020년도 이전에는 문법에서 어렵기로 유명한 학교였다가 코로나 대비 시기에서 2020년도에서 2023년까지는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다 90점 못 맞으면 이상한 그런 학교였다가 이번에 중1 품사 과정에서 고등 개념들을 아주 많이 가져왔습니다. 품사로 치면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품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도냐면 부사는 동사 형용사를 꾸민다. 이게 중1 난이도에서 배우는 부사에 대한 거의 모든 설명인데 고등에서는 어떤 걸 배우냐면 부사에는 문장부사와 성분부사가 있고 성분부사에는 지시부사와 성상부사와 뭐 어떤 부사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진선여중에서는 프린트로 그 고등 개념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문제 개념 안에 다 냈습니다. 그래서 진선여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에 대해서 더 단단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주에서 7주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한 5주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진도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6주에서 7주 동안 저는 뭘 하느냐? 아이들한테 고난도 문제를 냅니다. 어떤 방식으로 고난도 문제를 제가 내냐면 팔찌선다 문제를 주는데 팔찌선다 모두 고르기 유형을 줍니다. 거기서 8개가 다 정답일 수도 있고 1개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까 정답의 폭이 되게 넓게 주어지면 쉽게 고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준비된 문제들 같은 경우에 정답의 폭이 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나 되게 잘하는
하네 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5주에서 6주 사이에 8개들을 비슷비슷하게 정답의 폭을 좁혀가지고 문제 출제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고 저걸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구멍난 부분들을 깨우치고 그거를 마지막 주에 기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멍을 보완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규 수업에서는 문학을 지도를 하고 있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학습 목표를 잡고 있느냐? 저는 중1 문학은 수능 대비로 봤을 땐 일단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표현법도 중요하죠. 수미상관이라던가 어떤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그 문학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 안에서 알아들어야 그게 진짜로 자기 스스로 작품을 읽을 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작품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를테면 뭐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수업을 한다고 하면 너네들이 떡볶이집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이별을 할 거야. 근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야, 너 역겨워. 우리 헤어져. 패! 라고 말하면 너네 뭐라고 말할 거야? 자, 이러면 아이들이 이제 이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시의 시적 상황이 그랑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어렵고 조금 옛날 문장이더라도 아이들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1 과정에서는 문학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어떤 개념 용어들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문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내신학교는, 이번에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구룡중학교, 개포중학교, 휘문중, 중동중, 도곡중이 중간고사 때 대비했던 학교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말고사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학교, 숙명여중이랑, 그 다음에 대치중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총 7개 학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단 어머니들께서 궁금하실 것들이, 이제, 우리 아이의 학교,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 중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룡중학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구룡중학교는 지금 수강 인원은 한 30명 정도 중후반 정도 되고요. 구룡중학교는 다른 학교랑 좀 다르게 1학기와 2학기 교과서를 반대로 지금 꺾어서 1학기 때 2학기 진도를 나갔고 2학기 때 1학기 진도를 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품사를 시험 보기 위함이에요. 1학기 때 품사가 안 들어갔었는데 이거를 시험으로 보기에는 좀 적절해야 되니까 2학기 때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룡중학교는 이번에 시험은 문학 쪽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안 배운 지문, 외부 지문이 2개나 출제가 됐는데 보통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랑 관계가 맺는데 이게 앞에 나와 있는 가나다에 연결돼서 이 외부 지문을 잘 해석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4문제 정도로 늘어나게 돼요.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당황했던 친구들이면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고 그 이외에 비문학은 좀 평범하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구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을 외부 지문으로 이렇게 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마지막 기말고사는 품사 단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외부 지문에 해당되는 문학 작품이 거의 없어서 문법을 좀 잘 중시해서 공부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시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포중학교는 이제 신생 학교인데요. 근데 생각보다 규모가 큰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년에 한 300명 정도 되는 학교이고 그다음에 한 수강인원 30명대 후반 40명 가까이 되는 지금 인원들인데 제가 맡았던 학교 중에 가장 특색 없이 무난하게 나온 시험 문제입니다. 그냥 자습서 잘 외우면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문제 난이도고요. 외부 지문도 출제되지 않았고 시험도 문학과 비문학 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자, 제가 100점 맞은 학생 시험지를 받았는데 맨 뒤에 왜 이러지? 막 이렇게 써있어서 혼잣말로 막 붙여줬어요. 근데 이래도 되나? 나 다 맞은 것 같아. 이게 다 메모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시험 문제가 그냥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출제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개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신생학교이다 보니까 기출문제도 없고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하고서 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2학기 때도 크게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문법이 들어가긴 할 건데 크게 부담 있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개포중학교는 좀 무난하게 이렇게 나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휘문중학교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휘문중학교는 애들 점수 물어봤을 때 좀 똘똘한 친구 물어보면 다 한 개 틀렸거나 다 맞았거나 이런 점수대를 보였거든요. 근데 그 한 개 틀린 게 다 똑같은 문제 틀렸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예요. 학교에서 안 알려준 사자성어 문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는 특별히
예측하기 어렵죠.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까불까불한 학생에게 너도 한 개 틀렸지? 했더니 자기 다 맞았다고 자랑하고 이런 친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배경지식을 좀 갖고 있는 오히려 괜찮은 친구가 좋은 점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점수들은 거의 다 90점 이상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단원도 적었고요. 소단원 3개밖에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선택학습이나 추가 단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법 자체도 품사가 드러나는 단원이 아니어서 그냥 주어진 거 잘 열심히 풀고 성실하게 했던 친구들이 좀 잘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중동중학교가 이번에 시험이 되게 쉽게 나온 편인데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했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품사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시험 범위가 워낙 많았습니다. 1학기 때 이제 진도 나갔던 걸 같이 가지고 오다 보니까 품사랑 문법 관련된 단원이 2개나 되고, 그다음에 다른 단원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도국중 시험 범위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반 정도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도국중이 그 중동중 시험 범위에 겹치는 부분 플러스 2배가 더 많은 게 중동중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자, 문제가 좀 분산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거기가 남학교이기 때문에 자, 무겁게 엉덩이 앉아가지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이 많지 않다 보니 좀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었고요. 한 명은 정말 자기 잘했다고 이렇게 점수 보낸 친구도 있었습니다. 정규 꾸준히 다녔던 친구인데 저희한테 맨날 혼나는 애였어요. 수업에 집중 안 하고 필기 안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걔가 이제 문자 보낸 게 선생님 저 하나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답변 보낸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품사에 대한 기본 개념을 꾸준히 공부해 놨기 때문에 개인차 실력차가 좀 적은 편인데, 근데 이제 품사나 문법을 처음 배우는, 내신에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이 정도 성과를 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성실하게 따라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도국중이 조금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왜냐면 학교 선생님께서 나는 자습서에서 시험 문제 안 내라고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습서에서 시험 문제 안 낸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자습서에 써있지 않은 개념들이나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시다 보니까 자습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휘도 마찬가지고 사자성어도 나오고, 그래서 안 배운 내용들 교과서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애들은 당연히 잘 봅니다. 왜냐면 수업을 열심히 잘 들었고 학교 선생님 프린트도 같이 잘 봤기 때문에. 그래서 도국중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 프린트랑 이런 것들이 좀 유효하게 많이 정리를 잘 해야지 잘 볼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변별력을 기르는 문제들, 포인트를 주는 문제들, 만점을 이제 주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생각, 이렇게 문제를 전반적으로 출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받을 수는 있는데 만점을 받는 학생들은 좀 소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출제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명여중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년에 비교했을 때 숙명여중은 진도가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1학기 때 배웠던 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범위가 조금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대치중학교도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 마찬가지로 전에 배웠던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기간에 충분히 끝낼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복습을 할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것 뿐이지 범위가 많다고 해서 이제 대비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는 비문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정규 수업에선 비문학이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신경 쓰는 건 약간 비문학에 대한 접근을 좀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합니다. 똑같은 문장 읽었을 때 이 학생은 그 정보를 기억하는데 왜 이 학생은 그 정보를 기억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지워진 지문 안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글의 흐름을 잘 짚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독해 전략을 많이 얘기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설명 방법은 이거야 라고 해서 책에 써 있는 정보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독해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이 정보가 나오고 이 정보가 중요한지에 대한 걸 나름대로의 이유와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를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선택지에 등장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능을 대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름만 진짜 수능이 아니라 진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1학년 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요 내용이고 이렇게 읽으니까 많이 읽히네, 낯선 지문도,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니까요. 자, 아이들이 조금 최대한 와닿을 수 있는 수업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한테 그렇게 한 번에 들으시느라 지금 어머님들, 아버님, 그리고 좀 정보 엄청 많죠? 네. 근데 저희들이 맡겨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고요. 아까 제가 오늘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청중, 역삼중은 좀 미리미리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학년과 2학년은 또 다른데, 대청중 같은 경우에 특징은 시험 범위가 되게 적어요. 역삼중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아주 많고요. 그런데 역삼중은 좀 기출 변형에 많이 의존을 하고 계속 문학 문제가 좀
좀 많이 어렵게 나오고요. 이 대청중은 시험 범위는 굉장히 조금인데 이번에 외부 지문 2개 끌어왔고 완벽한 수능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일단 지문이 있고 그 지문 안에 어떤 개념이 있으면은 이 문제마다 보기가 주어지죠. 그러면은 이 보기를 딱 주면서 보기를 이해해서 그 지문, 그 작품을 읽어내도록 하는 게 이제 수능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정말 많이 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대청중 시험지를 보면서는 솔직히 진짜 선생님 시험 문제 내느라고 고민 많이 하시는구나. 문제 정말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이들한테는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기본적으로 개념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개념을 아는 것은 기본이 돼 그걸 가지고 언어적인 이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일단 수능형의 어떤 추론형 문제라고 말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훈련을 많이 할수록 아이들이 좀 수능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가까이 다가갈 만큼의 어떤 실력 양성이 될 수밖에 없겠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학교 시험 문제를 좀 선생님 고민 참 많이 하시고 내신다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풀기에는 많이 어려운 문제인 것 맞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시가 동해바다라는 시가 이제 교과서 시였는데 외부시 2개를 끌어왔어요. 근데 이제 외부시 하나는 뭐 대장간의 유혹이라는 시고 또 하나는 담쟁이라는 시예요. 그런데 요 2개의 시를 완벽하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뭐 들으면 좀 하시겠지만 선택지 50개를 막 제가 일일이 다 모든 문제집에서 뭐 담쟁이랑 관련된 대장간의 유혹과 관련된 어떤 선택지 막 50개 정도까지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 문학의 선택지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개념이 어떤 식으로 약간의 말이 바뀌는지 막 이런 것도 훈련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로서는 애들 정말 시험 잘 보게 하고 싶은 욕심에 애를 많이 썼는데 대청중이 많이 어려웠음에도 그래도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좀 100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일단 보내주시면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역삼중은 문제가 사실 기출 변형이라서 기출에 탄탄해야 되는 거, 그게 좀 확실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역삼중 문학 같은 경우가 외부 지문을 끌어다가 선택지를 많이 내가지고 애들이 그냥 처음 보는 뭐 고전 시가가 선택지로 나오니까 거기서 애들이 아예 독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처음 보는 시가 이제 보기에 나오니까 역시 이 보기의 시 자체를 처음에 읽어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내지는 않았지만 역시 문학 쪽이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체감 난도는 쉬운데 오답률이 높은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볼 때는 웃었는데 나오면서 울고 나오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개인적으로 뭐 평가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 거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볼 때는 쉬운데 왜 어떤 곳에 오답이 있었지 요거를 약간 좀 가늠하기 어렵게끔 좀 문제가 좀 복잡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출 유형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시험 대비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 시험 대비 때문에 또 달려오신 학부모님들이시라서 좀 그거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독서노트를 맡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필독서 다 굉장히 엄선한 필독서고요. 매년 책을 바꾸려고 하지만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공부를 시켜보고 가장 효과적이면서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었던 필독서들로 이제 거의 좀 추려지는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들은 요 시기 때 요거 읽으면은 배경 지식에도 좋고 학생들의 인성이라든가 사고력에도 좋아. 요런 것들 추려가지고 제가 거의 1년의 도서 목록을 꾸렸는데 그거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한 2권 정도, 역사 쪽, 심리 쪽 책 2권 이렇게 보는 것으로 독서논술은 잡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설명해 오신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뭐 내신 대비 때문에 책을 읽을 시간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도서 목록은 기억해 놓으셨다가 따로 읽히시는 것도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독서논술 시간은 항상 원고지 쓰기를 하고요. 그 원고지 쓰기를 쌓아놓으면 고등학교 입시에 이용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저희들이 자료에다가도 이제 적시를 해놨는데 그것도 좀 강조를 드릴게요.